자, 고등학교 2학년 학생들이죠. 1회차 수업을 진행하겠습니다. 왜 화났냐고요? 어제 찍은 게 소리가 또 안 들어갔어요. 자, 1번부터 보겠습니다. 7번 볼게요. 반지르기가 4인 원의 둘레를 6등분한대요. 이 6등분이 A랑 B랑 C랑 그런 일이고, P는 그냥 원주상의 임의의 점입니다. 자, 그래서 세 점을 잡았을 때 어쩌고 저쩌고 AP와 CP의 길이 10. 그래서 AP를 A, CP를 B라고 놔서 일단 A랑 B랑 10이라는 일단 조건 하나 우리가 획득해 놓고요. 그 다음에 사각형 전원색의 넓이를 물어봤어요. 자, 볼게요. 이런 거죠. 일단은 이 녀석이 지금 호의 길이가 전체 원의 둘레의 6분의 1입니다. 6분의 1이면 이렇게 중심각을 연결하면 이 중심각도 전체 360도의 6분의 1, 60도라는 걸 이해할 수 있게 돼요. 간지임 4거든요. 그죠? 60도고 이 길이 같으니까 전부 이게 정삼각형이 나와서 그지? 어느 길이 A, B도 4, 전부 4라는 걸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했죠? 그러면 또 이렇게 연결해요. 연결하면 그지? 여기도 정삼각형이 나올 거고 여기 60도, 여기 60도. 그래서 이 각도가 120도라는 걸 이해할 수 있고, 그러면 사각형이 내접해 있으니까 이 각이 60도라는 사실을 우리가 이해해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거 좀 지워놓고 다시 한번 접근해 볼게요. 자, 그래서 요 B각이, 이거 많이 지워졌네. 요 B각이 몇 도? 120도라는 걸 우리가 이해했죠, 방금 전에. 자, 그래 놓고 요 길이들이 전부 다 4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넓이는 어떻게 표현돼요? 이렇게 잘라버리면 되겠죠. 그래서 반띵 뚝 잘라버려서 요 삼각형이랑 요 삼각형 두 개 더하시면 됩니다. 자, 밑에 거부터 쉬운 거부터 2분의 1 변 사인 120도는 사인 60도와 같죠? 2분의 3 해서 계산할 거고, 그 다음에 나머지 거 위에 거죠. 2분의 1 그 다음에 변 그 다음 사인 몇 도? 사인 60도니까 이렇게 표현돼서 결국 우리가 이 넓이를 계산하려면 뭐에 대한 넓이? 이 친구 AB에 대한 고백값을 계산하면 되는데, 일단 AB에 대한 관계식 하나 주어져 있으니까 하나만 더 구하시면 돼요. 근데 각도들이 너무 이쁘지 않아요? 그래서 관계식은 뭘 세팅해요? AC의 길이를 L로 세팅하면 아래 거에 코사인 법칙, 위에 거에 코사인 법칙으로 L의 제곱이 같은 거니까 AB에 대한 관계식을 구할 수 있겠죠. 괜찮죠? 자, 보겠습니다. 밑에 거부터 L의 제곱은 너의 제곱 4의 제곱 그리고 4의 제곱에 마이너스 2배의 변 몇 도? 코사인 120도. 코사인 120도는 마이너스 2분의 1입니다. 마이너스 2분의 1. 그래서 4의 16이 몇 개 있어요? 3개 있으니까 48이라는 걸 이해했고, 다시 한번 위에 거 작업을 하면 L의 제곱은 그죠? 너의 제곱 A 제곱 더하기 B의 제곱 마이너스 2배의 변 코사인 몇 도? 코사인 60도는 2분의 1이 되겠죠. 이렇게 없어지면 되겠네요. 그래서 결국 이 친구랑 그 다음에 이 친구가 완벽하게 동일한 식이라는 걸 우리가 동일한 값이라는 걸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L제곱 같은 거니까. 자, 됐죠? 자, 그러면 뭘 알고 있어? 합을 알고 있으니 얘를 좀 정리해주면 너는 A 플러스 B의 제곱에 그 다음에 마이너스 3AB 이렇게 계산해야 같아질 거고, 얘가 48일 테니 너가 얼마라고? 너가 100이라고요. 그럼 정리해줍니다. 둘이 자리 바꿔주면 우변이 3AB가 될 거고, 너 넘어오면 60인가요? 50인가요? 52가 될 거고. 자, 어제 또 풀어놓고 계산은 그지? 계산 똑바로 안 해. 자, 곱이 3분의 50이라는 걸 알고 있으니까 이 3분의 51을 어디다가 여기에다가 탁 집어넣어가지고 계산해 볼게요. 3분의 52. 자, 정리해 보겠습니다. 에헤이 안 깨졌지롱. 자, 계산하면 4인가요? 그럼 16에 4를 나눠주면 이게 4루트 3인 걸 이해할 수 있고, 다음 자, 약분이 안 되네요. 자, 2 나눠주면 너가 얼마니? 26인가요? 그럼 2로 또 나눠지겠죠? 넌 얼마야? 13이 되겠죠? 그럼 이 친구가 3분의 13루트 3인 걸 이해할 수 있으니 너랑 더하시면 되는데, 얘가 3분의 12, 3분의 13, 3분의 25루트 3이 정답이겠죠. 정답은 5번이었어요. 그럼 보겠습니다. 자, A, B, C, D가 같아요. 그래서 여기 같은 37 주어져 있는 등변사다리꼴. 등변사다리꼴은 밑각이 같습니다. 60도로 특수각 땡큐. 자, 그래 놓고 세타에 대한 사인 세타가 물어봤으니까 사인 세타가 얼마니 묻는 문제인데, 등변사다리꼴이니까 너무 이쁘죠? 그래서 이렇게 잘라봅니다. 90도일 거고, 그럼 뭘 알고 있어요? 또 이렇게 자르면 또 90도일 거고, 여기 3인 게 눈에 들어오죠? 7이니까 4를 나눠 먹으면 이렇게 2라는 걸 이해할 수 있고, 30도일 때 이 인이 60도일 때 이 빗변의 길이가
얼마니? 2루트 3이라는 걸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여기도 2루트 3이고요. 자, 그러면 이제 어떤 작업이 된 거냐면 이 사다리꼴의 넓이를 구할 수 있는 거예요. 윗변 더하기 아랫변 곱하기 높이 다 알고 있는 거니까. 그럼 그 넓이를 왜 접근하냐면 넓이 공식 기억나죠? 이만큼 지워볼게요. 뭘 알고 있어? 이 각도에 대해서 정보가 궁금한 거니까 어떻게 계산해? 2분의 1 변 등면 사다리꼴은 대각선이 같아요. 변 사인 세타 2에서 사인 세타가 거기 잡혀버립니다. 그래서 넓이를 가지고 접근할 거예요. 됐죠? 그럼 AC의 길이, 요 길이를 A라고 놓을게요. AC의 길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를 여기까지 했죠? 그럼 넓이가 얼마라고? 2분의 1 변 그 다음 뭐니? 사인 세타 이렇게 표현될 것이고 이제 요게 이제 그 사다리꼴의 넓이가 될 거고 그 넓이는 뭐랑 같아요? 윗변 더하기 아랫변 10입니다. 10에 높이 나누기 높이가 2루트 3이니까 거기에 반띵하면 요게 표현되겠죠. 그럼 이제 우리가 뭐만 구하는데 너만 안다면 사인 세타는 결정이 될 거고 사인 세타 30을 곱하면 되겠네요. 자, 그럼 너는 누구니? 대각선의 길이 네가 A야? 그러면 너도 A가 되겠죠. 보라돌이로 표현해 볼게요. 너도 A가 됩니다. 너도 A가. 요 길이가 얼마니? 2루트 3이 되겠죠. 그럼 정리해 볼게요. 뭐로 표현돼? A 제곱값이 툭 나오네요. 전체로. 빗변의 제곱은 너의 제곱. 이게 얼마네? 5죠? 25가 될 거고 너의 제곱 12. 그래서 여기를 37로 맞춰놨습니다. 그럼 정리해 볼게요. 37 사인 세타잖아. 양면에 2 곱하면 A 제곱 37이고 사인 세타고 양면에 2가 1로 곱해지는 거니까 정답은 26, 3이 정답이었죠. 그렇게 해서 판단하시면 될 것 같아요. 13번 보겠습니다. 첫째 항부터 10개 더한 게 5고요. 그 다음 11항서부터 20개 더한 게 20이고 그 다음 10개 더한 게 물어봤으니까 10개씩 같더라. 아, 뭐야? 제가 그랬죠, 수업 시간에. 등차 수열이면 그들만의 합의 개수만 같다면 그들만의 합은 등차수를 이루고 등비수열이라면 그들만의 합도 등비수를 이루더라. 정확하게 맞춰놓은 거죠. 그래서 그렇게 푸시면 됩니다. A1서부터 몇 개? 요렇게 10개 더해져 있고요. 그 다음 A11서부터 그 다음 10개 이렇게 더해져 있고요. 그 다음에 21서부터 그 다음 10개 이렇게 더해져 있고요. 자리가 있으려나? 그 다음에 A31서부터 그 다음 10개 자리가 없으니까 얘를 물어본 겁니다. 여기까지 했죠? 자, 정리. 너가 얼마라고? 10개 더한 게 5로 주어져 있고요. 그 다음 10개 더한 건 몰라. 그 다음 10개 더한 것도 몰라. 하지만 이들만의 합들은 등차수를 이룬다는 걸 우리가 이해해 볼 수 있겠죠. 괜찮죠? 자, 그러면 뭘 표현해? 공차를 뒤로 잡으면 너의 합은 5 플러스 D일 거고 너의 합은 5 플러스 2D가 되는데 문제에 뭐가 주어져 있어? 11번째부터 30번째 이 녀석, 이 두 덩어리 합을 물어봤으니까 합을 물은 게 아니라 두 덩어리 합이 주어져 있으니까 그 합은 20이라는 소리고 그럼 정리해주면 3D가 10이 됩니다. 이해가죠? 3D가 얼마라고? 3D가 10이라는 걸 이해한 상태에서 문제를 뭘 물어봤다고? 얘를 물어봤다고요. 그럼 너는 누군데? 5 플러스 T, 5 플러스 2D, 너는 5 플러스 3D가 될 거고 3D가 10이니까 계산하면 15가 정답이겠죠. 이런 식으로 13번을 정리해 봤어요. 자, 15번입니다. 얘도 수업 시간에 많이 질문하길래 제가 풀이해 드릴게요. 자, 모든 항이 양수인 등비수열. 모든 항이 양수야. 첫째 항 양수고 공비도 양수입니다. 이해가시죠? 자, 그랬을 때 이렇게 두 개의 조건 가지고 뭘 구해봐? 일반항 이쁘게 구해달라는 그런 문제네요. 자, 해보겠습니다. A6는 일반항으로 등비수열이니까 AR의 5제곱으로 표현될 거고요. 분모는 첫째 항 A고요. 세 번째 항은 AR의 제곱. 그래서 이 친구가 얼마이더라? 1이라는 걸 이해할 수 있으니 약분할 거 약분하고 나눌 거 나눠주면 A분의 R 3개가 1이라는 걸 이해할 수 있으니 결국 A라는 친구는 R 3개가 같다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 로그에 대한 합산이죠. 안 쓸게요, 그죠? 로그 사이 A1, 로그 사이 A2를 더한다는 소리는 그지? 진수끼리 곱해라. 그러면 저런 것들을 몇 개를 곱해? 로그 4에 A1 곱하기 A2 이런 식으로 몇 개 곱해져 있다고? 이런 식으로 40개 곱해져 있고 그 결과치가 문제에서 얼마래요? 450이라는 소리니 정리하면 너는 뭐야? 한 번 밑은 영항이 밑이니까 4에 450제곱이라는 걸 이해해 볼 수 있을 것이고 요 노란색 식에 의해서 우리가 A 아니면 R을 계산할 수 있겠죠. 자, 정리해 볼게요. 너는 A,
너는 AR, 너는 AR 제곱. 그럼 A가 몇 개야? A가 40개에게 곱해져 있다는 걸 이해할 수 있고, 그 다음 아래 입장에서 너는 아래 빵차, 아래 1차 곱하는 거니까 더해지겠죠? 어디까지 더해? 40에 대한 일반항은 A 아래 39제곱. 그래서 39개까지 더한 결과치가 식은 정확히 쓰는 겁니다. 4에 450제곱이더라. 자, 그래서 뭘로 갈까요? 땅 모양 자체가 A를 R로 바꿔주세요. 다시 정리. 넌 얼만데? R에 120제곱일 거고, 그리고 아래 너는 뭐야? 1부터 39까지야. 시그마를 쓰면 2분의, 괜찮죠? 바로 가도 39 곱하기 40 이렇게 표현될 테니, 다시 정리하면 2로 나눠주면 20일 거니까 얘네가 얼마예요? 40에서 하나 빠진 거야? 그럼 800에서 780이죠. 그죠? 780에서 얘 더하면 900이라는 게 있어요. 900이라는 걸 이해할 수 있게 되고, 그러면 너네들이 같다는 얘기니까 이게 혹시 R이 2인 거 보이세요? 2의 900제곱이니까 R은 플러스 마이너스인데 R은 그치 모두 양수라고 그랬잖아. 그치? 요 모두는 양수, 공비가 양수. 그래서 R은 2가 됩니다. R이 2가 되는 순간 R은 2야? 그러면 A는 8로 표현할 수 있으니 얘네 둘 가지고 우리는 일반항을 잡을 수 있을 것이고, 일반항 A에는 첫째 항 곱하기 R의 n-1제곱이 될 테니 너는 2의 n 플러스 2제곱일 거고, 요 일반항이 뭐보다 작은? 1000보다 작은, 1000보다 작은 그 녀석의 n값을 물어봤고요. 그러면 n은 자연수니까 2의 몇 제곱? 9제곱까지 가능하겠네요. 그래서 n이 될 수 있는 최대값은 7로 결정하시면 됩니다. 자, 18번도 여러 번 나오는 형태니까 꼭 기억해 두세요. 보시면 12개 더해달라는 소리인데 얘는 SK고 얘는 AK입니다. 저 상태로는 절대로 접근할 수 없어요. 그죠? AK로 몰던지 SK로 몰아야 돼요. 근데 분모가 곱해져 있다 보니까 얘는 냅두시고 이 친구를 SK로 모는 게 좀 더 효과적이라는 소리죠. 그럼 정리해주면 AK 플러스 1이란 친구는 K 플러스 1번째 항이니까 첫째 항서부터 K 플러스 1번째까지 더한 다음에 그 전항까지 빼면 A의 K 플러스 1항은 남아있겠죠. 괜찮아요? 1항서부터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K 플러스 1에서 어디까지? 1항서부터 그 K 플러스 1 전항까지 싹 다 빼버리면 뺀 오른쪽, 그지? 혼자 외롭게 남아있는 얘가 얘란 얘기죠. 아, 그래? 분자가 누구요? 분모는 SK에, K에 S에 K 플러스 표기될 테니 분자를 두 개로 이해해서 너랑 한번 나눌 수 있겠죠? 그럼 나눠서 다시 정리하면 시그마, 그 다음에 K는 1부터 12까지 자, 표현되어 있기를 너랑 나랑 나눠줍니다. 그래서 SK분의 1에 마이너스 S의 K 플러스 1 분의 1 이렇게 표현될 거고, 걔가 얼마니? 걔가 5분의 1일 텐데 이쁘죠? 왜 이뻐? 얘가 너무 이쁩니다. 어떤 형태니? 부분 분쇄 형태로서 둘이 찍찍 사라지는 그런 형태. 1 집어넣으면 S1분의 1에 빼기 S2분의 1이 될 거고, 2 집어넣으면 S2분의 1 그만. 이렇게 없어지는 형태가 되는 걸 우리는 수도 없이 많이 공부했고, 맨 마지막 11을 집어넣은 마이너스 S13분의 1 걔가 얼마예요? 걔가 5분의 1로 결정돼 있죠. 그럼 뭘 물어봤어? S13 너를 물어봤습니다. 그럼 너를 물어봤으니 우리가 너만 계산하면 되겠죠. 근데 A1은 얼마예요? 주어져 있죠. 첫째는 4, 얘가 4분의 1이네 4분을 넘겨서 계산한 다음에 역수 취한 다음 마이너스 곱하면 S3가 나오겠죠. 계산을 생각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25번 보겠습니다. 어느 공장에서 7일 동안 부품을 생산량을 조사하였다. 첫째 날은 10의 5제곱 생산되었고, 둘째 날부터는 오전에는 전날 생산량 10%, 오후에는 전날 생산량의 50% 양이 생산되었다. n번째 날 생산된 부품의 개수를 물어봤는데, A는 뭔지 정확히 아셔야 되겠죠. 그죠? A는 뭐라고? n번째 날에 생산되는, 그지? 부품의 개수를 AN이라고 한대요. 일단 해보시면 되겠죠. 그죠? 그래서 A1은 얼마냐면 n이 1일 때니까 언제? 첫째 날에는 10의 5제곱개가 생산이 되었대요. 그럼 둘째 날에는 어떤 일이 벌어져? 전날 생산량이 있어서 오전에는 전날에 몇 프로? 70%가 생산이 된대요. 그래서 첫 번째 항에 몇 프로? 70%가 생산이 됐고, 그 다음에 오후에는 전날에 몇 프로? 50%가 생산이 됐다는 얘기죠. 그럼 얘는 보나마나 잘 생각해 보세요. 전날에 그 양이 이렇게 주어져 있으면 오전에는 전날에 70%, 오후에는 50% 합치면 120%가 되겠죠. 그래서 그 전날에
묶어주면 너네들이 더하는 거니까 그냥 이렇게 된다는 걸 이해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게 120%의 개념이 되겠죠. 여기까지 했죠.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간다면 우리가 점화식으로 이해할 수 있고, n 플러스 1번째 그지? 그날에 생산된 전구 아니야? 어떤 부품이건 왜 전구로 생각했지? 그래서 AN에 있어서 옆으로 1.2% 이렇게 된다는 걸 이해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괜찮죠? 이 점화식만 잡아놓으면 여러분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겠죠. 자, 1번 볼게요. A2는 계산했죠? 이렇게 곱해져 있죠? 지금 뭐가 틀렸어? 12죠? 요거는 12는 1점인가? 1점이에요. 그죠? 틀렸습니다. 자, 니은번 볼게요. 니은번은 5분의 6 맞나요? 5분의 6. 그래서 여기에 5분의 6이죠? 그리고 n은 왜 주어져 있을까? 여기에 넣어서 7일째까지 일주일만 생산했대. 그죠? 7일 동안이니까 이 표현 방법이 필요하겠죠. 니은번 참이고요. 디귿번 보겠습니다. 디귿번은 1일부터 7일까지 다 더해달래요. 그러면 이런 것들을 좀 더해달라는 얘기거든요. 이런 애들을. 이게 첫 번째 항이고 이게 두 번째 항이 되겠죠. 됐죠? 그럼 세 번째 항은 뭐니? 이 두 번째 날에 생산한 부품에 또 120%가 추가됐으니 계속 1.2씩 곱해지는 등비수열이라는 걸 우리가 이해해 볼 수 있겠습니다. 괜찮죠? 자, 그럼 몇 개를 더하는 거야? 7개를 더하는 거니까 등비수 합이니까 R은 1.2예요. R-1분의 첫째 항 10의 5제곱이고 공비는 1.2에 7개가 되겠죠? 요거 계산해 주세요. 그런 소리겠죠. 자, 그러면 이 친구가 얼마예요? 0.2가 될 거고 0.2는 얼마니? 5분의 1인가요? 5분의 1이 뒤집히면서 이렇게 5가 곱해집니다. 됐죠? 그래서 너가 주어진 디귿 문항이랑 같니? 그렇게 묻는 문제가 되겠네요. 같나요? 여기는 어떻게 돼 있어? 7제곱, 여기 12, 여기 7제곱, 12, 10개. 그러니까 결국은 이게 7제곱이니까 요거를 12, 두 개가 더 필요해. 7개 되기 위해서는. 그럼 여기다 얼마를 곱해? 요건 지울게요. 0.2가 곱해지면서 5가 올라가는 거니까 여기에다가 2 한번 곱하고 그 다음에 10 하나 요만큼을 곱해 보겠습니다. 20을 곱한 거거든요. 20 이렇게 표현되겠죠. 그럼 이 친구가 우리가 얼마라는 걸 이해할 수 있을 때 이 친구가 여기 12 하나, 12 두 개, 11 7개. 그럼 11개를 분배해요. 그럼 분배하면 그지? 분배 법칙에 의해서 지수 법칙에 의해서 20이 될 거고 얘가 어떻게 표현돼요? 10에 7개 곱하기 1.2에 7개. 그래서 너네들이 곱해서 7제곱이 되겠죠? 그리고 곱해주면 10인가요? 그래서 12니까 12에 7제곱 될 거고 또 17개를 너한테 분배하면 10에 7개 이렇게 표현되겠죠. 그래서 참이네요. 정답은 니은번과 디귿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 신번 보겠습니다. 자, 수학적 기납법으로 증명한 거죠. 이 친구가 19의 배수임을 모든 자연수에서 들어달래요. 그럼 당연히 최초 자연수 1을 집어넣겠죠. 49, 너는 8, 57. 걔가 3 나누면 나는 떨어지니까 19의 배수인 걸 이해할 수 있고 그런 식으로 쭉 갈 수 없겠죠. 자연수 너무 많으니까. 그래서 n이 얼마일 때? n이 k일 때 뭐라고? k를 집어넣은 요식이 19의 배수라고 가정하는 겁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라 그랬죠. 만약에 얘가 뭐라고? 얘가 true, 참이라고 가정하는 거예요. 우리는 n이 얼마일 때? k 플러스 1일 때, 쟤보다 하나 많을 때, 얘보다 하나 많을 때 들어주면 성립하면 됩니다. 그지? n이 k일 때 이거 참이라 가정해서 반드시 뭘 사용해서 이 주어진 이 조건식을 널로 와. 얘를 사용해서 얘가 19의 배수인 거를 반드시 우리는 이용해야 된다고 제가 여러 번 설명드렸죠. 그래서 이걸 이용해서 n이 얼마일 때 k 플러스 1일 때만 참인 걸 들어준다면 네가 참이야? 그러면 하나 많을 때도 참이네? 그래? 그럼 1이 참이야? 1이 참이면 2가 참이고 그 2가 참을 또 집어넣으면 또 3이 참이고 이런 식으로 바로 옆에 있는 자연수를 도미노 효과 노리면서 톡톡 건드리면서 그지? 모든 자연수에서 성립됨을 들을 수 있더라. 자, 그럼 우리가 n이 k 플러스 1일 때만 참인 걸 이제 증명하면 돼요. k 플러스 집어넣었어요. 다시 써보겠습니다. k 플러스 집어넣으면 k에 7 플러스 2 더하기 8에 그쵸? 왜 이래? 이제 k 플러스를 집어넣으면 2k 플러스 1 얘가 이제 19의 배수인 걸 들어주면 돼요. 그런데 얘를 이용해야 되거든요. 얘를 이해가죠? 그죠? 이 녀석을 그죠? 지금 여기 할 차례죠? 제가 헷갈렸습니다. 그죠? 뭘 이용해? 요게 여기 써놨네요. 그죠? 이 밑에 건데 밑에 거예요. 자, 요걸 이용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죄송합니다. 난 도대체 뭘 보고 쓴 거지? 자, 그래서 n이 k일 때 이 친구를 이용해야 돼요. 위에 건 아니고 요렇게 지워볼게요. 자, 이런 상태에서 자, 보겠습니다. n이 k 플러스를 집어넣었어요. 얘가 이제 뭐인 걸 증명? 19의 배수인 걸 증명. 그런데 이 모양 자체가 7로 빠져있죠. 왜 7로 뺐을까?
얘를 이용하고 싶어서. 그지? 그래서 그러지 않을까를 의심이 듭니다. 그래서 7을 빼줘요. 그럼 7을 빼면 너는 7 곱하기 7의 k 플러스 1 제곱이 될 거고, 근데 얘가 7의 배수가 아니죠. 그죠? 근데 잘 보면 얘를 이용하라 했잖아. 8의 2k 마이너스 1이고 얘는 8의 2k 플러스 1입니다. 그럼 8 두 개만 앞으로 빼요. 8 두 개만 빼면 8, 8에 64니까 64에 8에 2k 마이너스 이렇게 표현되겠죠. 두 개 뺐으니까. 그런데 7 곱하기 가 57 곱하기 가. 그럼 이게 뒤로 전개돼서 밖으로 묶인다고 생각하면 너네 둘이 더하면 정확히 64입니다. 아, 64를 어떻게, 얘를 어떻게 쪼갰어? 7 앞에 주고 나머지 57을 뒤에다 뺐네. 그래서 어떻게 표현해? 7을 앞에다 주고 나머지 57인가요? 맞죠? 64니까 이렇게 뒤에 뺐다는 걸 이해해 볼 수 있겠습니다. 괜찮죠? 그럼 다시 쓰면 뭘 다시 쓰는 거야? 우변에 있는 이걸 다시 쓰는 중이에요, 지금. 이 친구. 잘 따라오고 계시죠? 그래서 얘네들이 7로 묶어주면 7로 묶어주고, 그 다음에 7에 k 플러스 1제곱이 될 거고, 너도 7로 묶어주면 너만 남을 테니까 8에 2k 마이너스 이렇게 표현될 거고, 그 다음에 괄호번호 1에 57에 8에 2k 마이너스 1 이렇게 표현되겠죠. 그래서 저 빈칸에 들어갈 가는 너라는 걸 이해해 볼 수 있겠습니다. 괜찮죠? 모양이 완벽히 동일하죠? 자, 그런 상태에서 갑자기 19로 묶어놨네요. 가는 여기 들어있고요. 됐죠? 그러면 나만 구하면 이 문제는 끝나는 건데 뭘 사용 안 했어? 얘를 사용 안 했죠. 자, 그래서 사용을 해보러 갈 건데 요게 정확히 너구나. 이해가지, 그지? 요게 얼마라고? 19m이라는 걸 이해할 수 있어요. 19m이니까 얘가 19m이니까 앞으로 19가 빠졌으니까 19m이 될 거고 거기에다가 7을 이렇게 썼어요. 이 밑줄 준 게 너란 얘기입니다. 저거 얘를 이용하는 거니까. 이해가죠? 그럼 나머지 것들은 얘네가 남잖아요. 얘네가 남는데 또 마찬가지로 얘도 이 전체식이 19로 묶여 있어요. 근데 얘가 19의 배수거든요. 뭘로 묶어? 3으로 묶어놓은 소리죠. 아, 그러면 얘 19로 묶었으면 너도 19로 갖고 있고 더하기 19로 묶었어요. 이게 몇 개 남어? 3개 남고 나머지 친구가 8에 2k-1이라는 걸 이해할 수 있어서 가는 누구니? 가는 나는 m 곱하기 나니까 m 곱하기 나 얘가 나가 되는 거고요. 그다음 여전히 가는 연두색 이렇게 구멍이 뚫려 있는 이런 형태라는 걸 우리가 이해해 볼 수 있겠죠. 아, 그래서 n이 얼마? k 플러스 1 때도 19 곱하기 뭐식이다 보니까 19의 배수인 걸 증명했어. 뭐라고? 너가 만약에 19의 배수라면 하나 많은 친구도 자동빵 19의 배수이구나. 아, 그래서 1이 참이니까 자동빵 2가 참이고 그 2가 참인 걸 또 집어넣으면 또 3이 참이니까 툭툭 옆에 자연수를 건드리면서 무한히 많은 자연수에서 이게 성립이 된다는 걸 증명할 수 있구나. 수학적 기납법으로 증명했습니다. 자, 2회차 보겠습니다. 10번이에요. 자, 그림같이 시각이 90도 주어져 있고 여기 C예요. 24 주어져 놓고 30도 특혜가 주어져 있고 어디 물어봤어? PC의 길이 요 길을 X라고 놓고 한번 접근해 보겠습니다. 일단 이제 뭐가 눈에 보이냐면요. 이 30도를 좀 이용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그죠? 30도를 이용해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길이 좀 체크해 볼게요. 지금 나는 이 삼각형을 이용할 수밖에 없겠죠. 주어진 각도가 저기 AP 얼마네? APB가 30도이다 보니까 여기 각이. 그래서 여기는 4니까 여기랑 여기를 X로 표현해야 되는 그런, 그지? 필요성을 느낍니다. 자, 어떻게 표현해 볼까요? 요 길이가 얼마예요? 피타고라스에 의해서 루트에 밑에 거 피타고라스 쓰는 겁니다. x제곱 더하기 4라는 걸 이해해 볼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뭘 쓸 수 있을까? 뭘 쓸 수 있을까요? 일단은 사인 법칙도 보여요. 그죠? 30도니까 너에 대한 사인 30도, 너에 대한 사인 뭐시기. 근데 얘가 정확히 뭔지 모르니까, 그지? 사인, 요 각도에 대한 정보는 얻을 수가 없겠네요. 자, 그러면 그냥 피타고라스 가야지 뭐. 그지? 어떻게 표현해요? 요 길이, 이제 요 길이를 왜 자꾸 분필 색깔을 선택을 못하지? 자, 요 길이도 어떻게 표현해요? 요 길이도 이 전체에 대한 길을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그죠? 피타고라스? 잠시만요. 좋은 방법이 있나요? 자, 다시 볼게요. 제가 고민 좀 해봤거든요. 제가 이제 앞전에 이제 한번 풀어봤을 때는 요 길이가 어떻게 표현되냐면, 피타고라스에 의해서 루트에 이 전체 크게 보는 겁니다. APC를 빗변에 6의 제곱, 6의 제곱 요렇게 놓고 이해가세요? 요 도형 가지고 뭘 풀어버려? 코사인 법칙을 쓰면 나오긴 나와요.
그죠? 물론 좀 복잡하긴 한데 이게 전부 다 보기자식으로 표현돼서, 그지? 너의 제곱은 써볼까요? 빗변이니까 너의 제곱은 뭐의 제곱? 너의 제곱 x제곱 더하기 36 더하기 너의 제곱, 그래서 x제곱 더하기 4, 예. 그 다음에 마이너스 2배에 얘네끼리 곱한 거 루트가 이렇게 들어가도 어차피 계산이 돼도 다 보기차식 표현됩니다. 1차가 없으니까. 그 다음에 코사인 몇도, 코사인 30도 2분의 루트 3 이렇게 표현돼요. 그래서 나눌 거 나눠주고, 그 다음에 요거 얘랑 루트 안에 3 곱해가지고 안에끼리 곱해서 정리해주면 이거 넘겨주고 넘겨주면은 전부 다 4차랑 2차만 나와요. 그래서 2차 x제곱을 t라고 치면서 풀면 나오긴 나오거든요. 근데 또 이제 문제 강의하면서 보니까 뭐가 눈에 보이냐면, 아까 사인 법칙을 제가 언급을 했죠. 그 길이를 표현하면 조금 더 쉽게 나올 것 같아요. 그죠? 자, 다른 풀이 좀 풀어볼게요. 방금 전 풀이도 나쁜 풀이는 아니에요. 그죠? 시험장에 여러분 딱 도착했을 때, 그지? 시간이 부족하다 보니까 그렇게도 풀어내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다른 풀이 뭐냐면은, 여기 이제, 여기 x라 놓고, 요 길이가 얼마냐면, 똑같이 x제곱 이렇게 4로 표현될 거고, 지금, 그지? 요 30도랑 너가 걸려있으니까 사인 법칙을 표현해 볼 거니까, 이 변에 걸려있는 각이 요 각이 되겠죠. 편을 세타라고 놓을게요. 자, 그러면 이 변에 대해서 4에 대해서 얼마? 사인 30도 2분의 1이죠. 2분의 1. 그 녀석의 그 b와 그 다음 요 길이에 대한 마주보고 있죠. 요 길이 루트 x제곱 더하기 4에 대해서 뭐 사인 세타 이렇게 성립된다는 걸 이해해 볼 수 있겠죠. 그러면 이 관계식에 의해서 우리가 뭐만, 이 친구만 x로 표현할 수 있으면 x에 대한 또 관계식이 잡히겠죠. 그죠? 비슷한 문제 풀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표현해? 자, 이거 이제 지울게요. 이만큼을 지우면 세타랑 90도가 이게 보이니까 여기서 찾아보는 겁니다. 이 삼각형이 눈에 들어오시죠? 큰 거. 그러면 큰 거로 봤을 때 이 길이가 피타고라스에서 x제곱 더하기 36이라는 길이를 쓰고, 사인 세타는 여기 찾아보면 너 분의 너라는 걸 이해할 수 있습니다. 괜찮죠? 너 분의 너. 그래서 너가 얼마라고? 너가 너 분의 너니까 이게 뒤집히면서 어떤 일이 벌어져요? 루트에 x제곱 더하기 36에, 그지? 이렇게 들어가겠죠. 괜찮죠? 너 분의 너일 테니까. 그럼 정리해 볼게요. 정리해 주면 요만큼을 지울까? 다시 써볼까? 요 곱하면 8이에요 8이 될 거고, 이 친구는 루트에 x제곱 더하기 36, 그리고 여기는 x가 있고요. 그리고 여기다 이렇게 해서 x제곱 이렇게 표현되겠죠. 그러면 요거 넘겨주면 8배 x제곱 더하기 36, 그리고 요거, 그지? 표현될 거 x에 이게 표현되겠죠. 그리고 이 상태에서 양변 어떻게 해야 돼? 제곱해야 되겠죠? 64가 될 거고, 그 다음에 x제곱 플러스 36, 그리고 요거 제곱하면 x제곱일 거고, 여기다 x제곱 플러스 4 이렇게 표현되겠죠. 여기서 얘도 마찬가지로 전개해봐. 전개하면 홀수차가 없으니까 다 4차, 2차, 짝수차만 나와요. x제곱을 t라고 치환해서 x 양수값을 구하는 건 생략하겠습니다. 저 중에 하나 있겠죠? 자, 18번 보겠습니다. 좋은 문제예요. 그죠? 좋은 문제면서 조금 어렵기도 하고, 시험장에서 딱 들어갔으면 여러분들이 좀 정확하게 빠르게 계산할 줄 아셔야 됩니다. 자, x는 n이라는 직선이 있어요. y축의 평행 직선이고, 저 이차함수와 그 다음에 요 직선에 결국 x는 n이 말을 잘 못하는, 죄송합니다. 2차 함수와 1차 함수의 교점을 a, b, n을 했을 때 a, b, n의 길이를 n이라고 물어봤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볼게요. 이 fx에 이렇게, 죄송합니다. 2차 함수 이렇게 생겨 먹었어요. 생겨 먹었고, 얘 길기 양수니까 이렇게 생겨 먹었습니다. 여기까지 했죠? 근데 만약에, 얘들아, 만약에 여기를 이렇게 x를 n이라고 한번 약속해 볼게요. 왜냐면 n은 지금 바뀌는 겁니다. 그지? n1, n2, n3 쫙 바뀌는 거니까. 얘가 이렇게 움직이는 거예요. 그럼 그렇게 됐을 때는, 만약에 n이 여기 1이라면 이 직선에서, 그지? 이 포물선을 빼야지만 이 길이가 나옵니다. 이해가요? 계속 그러하다가 이 교점을 기준으로 해서 n이 만약에 오른쪽으로, 그지? 진행이 된다면 n이 만약에 여기 있다고 생각해 볼게요. 그러면 이럴 때는 어떤 일이 벌어져? 포물선에서 직선을 빼야 되는 부호가 반대로 나와요. 그럼 결국 어떤 포인트를 가지고 이 교점을 기준을 가지고 n을 분리시켜서, 그지? 부호를 정확히 보셔야지만 정확한 값이 나오겠죠. 그래서 조금 어려운 문제고, 우린 교점을 확인해 봅니다. 교점 같아요. 그리고 넘겨서 마이너스 하나 없어지나요? 고맙네, 그지? 같아요.
마이너스 넘겨주면 어떤 일이 벌어져? 2x의 제곱 그리고 넘어가면 마이너스 9x 이렇게 표현되겠죠. 그럼 x를 묶여주면 여기가 2x 마이너스 9가 될 거니까 0과 2분의 9 너가 0이고 너가 얼마나 이해했을 때 2분의 9라는 걸 이해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럼 결국은 n이 얼마일 때 1일 때, 2일 때, 3일 때, 4일 때는 직선에서 포물선을 빼야 되고 5부터는 포물선의 직선을 빼야 되는 그런 일이 벌어진 거죠. 여기까지 했죠?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진 거야? 시그마 n이 1에서부터 1, 2, 3, 4까지죠. 4.5니까 4까지는 어디서 빼? 직선에서 포물선 빼는데 n을 넣었을 때 함수값 이해죠? 그래서 2분의 9 n 마이너스 4에서 빼기 n을 집어넣으면 n의 제곱 마이너스 4 얘를 뺀 거죠. 이렇게 없어질 거니까 너의 부호 아까 이 연립한 녀석의 부호 반대가 나옵니다. 그래서 얼마 나오니? 넣어볼까요? 2분의 9n에 마이너스 n의 제곱이 표현될 것이고 에 더하기 시그마 어디부터는 n이 5부터 어디까지 10까지는 그죠? 이제 입장이 바뀌었죠. 누가 위에 있어? 포물선이 위에 있습니다. 위에 있고 여기서 빼 n을 집어넣은 게 너고 여기서 여기를 빼는 거예요. 알겠지? 여기에서 여기를 빼는 겁니다. 그러면 완벽하게 얘 부호 반대가 나오겠죠. n의 제곱 마이너스 2분의 9n 이렇게 해서 이 값을 따로 그리고 또 따로 계산하셔가지고 합산하셔야 돼요. 그러면 이건 여러분들 뭐 하면 되는 건데 얘가 좀 그지 같죠? 어떻게 표현해? 항상 시그마 공식 쓰려면 어디부터? 1부터 여야 되니까 5부터 더한 거는 1부터 10까지 더한 거에서 빼기 1부터 어디까지? n은 1부터 4까지 이렇게 집어넣어 가지고 이렇게 따로따로 계산하셔야지만 그 계산 결과치가 나오겠죠. 괜찮죠? 그런데 봤더니 어떤 일이 벌어져? 요거 마이너스 너한테 넣어주면 이 일반항이 너랑 완벽히 동일해지겠죠. 이해가세요? 마이너스를 넣어주면 그럼 요거 몇 개야? 똑같은 거 2개 더 하시면 됩니다. 이해가세요? 자 19번 보겠습니다. 일단은 이 문제를 선정한 이유가 뭘까요? 얘네들이 곱해져 있으니까 SN은 2차니까 수열은 1차인 등차 쓸 거고 그럼 1차 1차니까 부분부터 찢어가지고 풀면 그냥 간단한 문제인데 왜 선정했다고요? 얘 때문에 그래요. 얘 때문에. 응? 등차수의 합이 뒤에 꽁다리에 상수가 살아있으면 이 녀석 이제 일반항을 구하겠죠. SN에서 SN에서 빼서 그래서 그 일반항이 두 번째부터 성립이 되는 그치 첫 번째랑 두 번째랑 안 맞아떨어지는 그래서 첫 번째 따로 두 번째 이상 따로 해서 분리해서 풀어야 되기 때문에 이 문제를 선정한 거예요. 이해가세요? 자 일반항 구해보겠습니다. 일반항 구해보면 AN은 어디에서? SN에서 뭘 빼면 되는 거야? SN-를 빼면 되겠죠. 자 정리해볼게요. n의 제곱 플러스 2n 플러스 2가 될 거고 n-를 집어넣은 건 n-1의 제곱 9배에 n-1 플러스 이렇게 표현되겠죠. 자 정리해 볼 건데 정리할게요. 얘부터 정리해서 앞에 그냥 빼는 게 편해요. n의 제곱 마이너스 2n 플러스 2n 사라지고 상수는 마이너스 2랑 2랑 사라지니까 플러스 1이 되겠죠. 그래서 1이 왜 이래? 정리해주면 n제곱 사라지겠죠. 2n 마이너스 2n 플러스 1이 됩니다. 2n 플러스 2라는 걸 우리가 이해해 볼 수 있겠죠. 여러분들이 나중에 이제 미분을 공부하게 되면은 이게 쉽게 일반항 잡을 수 있는데 그냥 지금은 이제 미분 아직 공부 안 했으니까 물론 특강 공부하신 분들은 미분 공부했겠지만 이렇게 푸세요. 자 풀고 자 일반항은 S1과 같으니 S1을 여기 1 집어넣으면 5라는 걸 이해할 수 있죠. 여기다 1 집어넣으면 5가 아니라는 걸 이해해 볼 수 있습니다.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는 5고요. 두 번째 항부터 공차가 2인 등차수열이란 얘기죠. 자 그럼 저 층을 정리해주면 시그마 K는 1에서부터 어디까지? n까지인데 이게 일반항이 요 1집은 이거 첫 번째 항이에요. 얘를 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생각해? 1을 집어넣은 걸 따로 빼놓으세요. 1을 집어넣으면 얼마니? 1 집어넣으면 A1, A2 분의 1 이렇게 따로 빼신 다음에 그 다음에 두 번째부터는 편안히 쓸 수 있는 거니까 K는 2부터 11까지 얘를 접근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두 번째부터니까 편안히 쓸 수 있구나. AK야? AK는 2K 플러스 1이고요. 그 다음에 2K 그 다음에 그지? K 플러스 1 집으면 2K 플러스 3이 되겠죠. 두 개 차이가 나야 돼요. 두 개 차이가. 이게 표현될 거고 이 친구를 다시 쓰면 자 요거 여기서 있던 2분의 1이죠. 바로 갈게요. 2분의 1에
그 다음에 이 친구가 뺄셈 표현됩니다. 그럼 바로 적용하면 괜찮지 이 정도는 그지? 자, 이 집어넣으면 얼마니? 5분의 1 빼기 그 다음에 7분의 1이겠죠 뭐. 그 다음에 3 집어넣으면 7분의 1이겠지 뭐. 빼기 이런 식으로 맨 마지막에 10을 집어넣으면 25인가요? 25분의 1이라는 걸 이해할 수 있고, 그런 것들을 다 더하는 거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 이런 식으로 커터 칼날이 생기면서 이렇게 없어진다고 공부했고, 그리고 너를 계산하셔야 돼요. 거기에 추가로 얘를 따로 더하십니다. 얘는 얼마인데? 계산까지 해볼게요. 자, 1 집어넣으면 얼마네? 첫 번째 5입니다. 5에 두 번째 항 여기다 2를 집어넣으시죠. 2 집어넣으면 5입니다. 그래서 25분의 1이 하나가 더 추가가 되네요. 자, 정리해 볼게요. 정리했더니 자리가 없어서 밑에 쓸게요. 25분의 1에다가 그 다음에 너네들이 계산하면 25분의 5, 25분의 1, 25분의 4 25분의 4를 얘랑 계산하면 암산 안됨 25분의 4에 계산하면 약분하니까 25분의 2 해서 25분의 2 자리가 없어요. 계산 결과치가 25분의 3짜리 이 친구를 찾으시면 됩니다. 정답은 어디 있어요? 정답은 3번이네요. 자, 20번 보겠습니다. 함수가 이제 시그마를 갖고 있는 형태고요. 얘가 최소값을 가질 때 최소값과 그때 x값도 물어봤어요. 일단 변수가 뭐라고요? x입니다. 근데 이걸 없다고 가정하고 얘를 좀 풀어볼게요. 이 녀석의 변수는 누구예요? k고요. 그럼 전개해보면 정리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5까지인가요? 전개하면 4x의 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4xk k가 여기선 변수니까 k를 뒤에 쓸게요. 더하기 k제곱 그래서 얘를 정리해 볼 건데 요 x는 그지 상수니까 막 곱해 나가요. 20x의 제곱이고요. 그 다음에 요 마이너스 4x는 앞으로 나가겠죠? 나가는 거고 그 다음에 얘네가 남죠? 얘가 남겠죠? 그러면 몇 차식 공식이야? 1차식 공식이니까 2분의 n 플러스 1이 될 거고 에 더하기 그 다음에 k제곱은 2차식 2번 공식이니까 6분의 n 플러스 1, 2n 플러스 1이라는 걸 이해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정리해보면 최소값도 물어봤으니 싹 다 계산해야 되는 거고 여기서 이쁘게 쓸게요. 자, fx라는 친구는 20x의 제곱에다가 요 계산하면 3이 될 거니까 20이야 마이너스 60x가 될 거고 6 나눠주면 55라는 이런 이차함수였구나라는 걸 이해해 볼 수 있습니다. 아래로 볼록이야 이게 생겨 먹을 거고 대칭 축이 안 보여. x는 마이너스 2a분의 b죠. a가 얼마니? 20이고요. b는 얼마니? 60. 그냥 때려 넣으시면 돼요. 약분하면 얼마니? 마이너스 2분의 3일 때가 최소값을 갖는다는 걸 이해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최소값은 얼마를 집어넣어? 마이너스 2분의 3을 어디다 집어넣어야 돼요? 여기다 집어넣어야 돼요. 요거 집어넣는 건 여러분 몫을 남길 거고 그 다음 그때에 대한 최소될 때 x값은 마이너스 2분의 3이니까 최소값이랑 이 값이랑 둘이 합산해 가지고 이 5개의 보기 문항 중에 찾으시면 되겠죠. 자, 1번 보겠습니다. 자연수 n에 대해서 x의 2차 방식 주어져 있고요. 두근을 알파 n, 베타 n 이렇게 더해져 있죠. 그죠? 그래서 우리는 뭐를 접근해? 근각에서로 풀면 될 것 같네요. 알파 n, 베타 n 두근의 합은 마이너스 a분의 b니까 3n이라고 이해해 볼 수 있고 두근의 곱 알파 n 곱하기 베타 n은 a분의 c니까 1로 표현되어 있는 이 녀석에 대한 관계를 적용하면 됩니다. 그러면 얘는 뭐냐면 잘 봐봐. 이걸 싹 다 계산할 때 얘네 둘을 먼저 이렇게 더한다고 생각하면 되겠죠. 그럼 저 친구는 일반어로 이쁘게 써버리면 n은 어디에서부터 1에서부터 10까지 10개 더해져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알파 n 더하기 얘 나왔네. 얘라는 걸 이해하시겠죠. 1 집어넣은 게 이 녀석이니까 너네들이 더한 거고 2 집어넣은 건 이 녀석이니까 너네들이 더한 거고 그렇게 열상이 있더라. 그런 얘기가 되겠죠. 그러면 각각 우리가 알파 n, 베타를 구하면 저 근형식 때려야 돼요. 너무 복잡하니까 통분하셔가지고 근각에서 푸시면 됩니다. 그러면 둘이 곱하면 곱한 건 1이니까 이렇게 될 거고 크로스에서 더해주면 분자니까 3n이 될 거고 계산하시면 되겠죠. 그러면 3이 앞으로 내려갈 거고 그 다음 요 n은 1차식 공식이니까 1부터 10까지면 55니까 3을 곱하면 165가 정답이겠죠. 이런 식으로 해서 21번을 풀어봤어요. 자, 20번 보겠습니다. 이것도 별표 하나 주세요. 점화식 형태로 나와 있는 그런 문제니까 자, 읽어볼게요. 똑같은 성냥개비를 사용해서 다음 그림 같은 모양으로 만들려고 하는데 쭉 보시면 n단계의 모양을 만드는 데 필요한 성냥개비 개수를 an
그래서 1단계에 대한 성역겹이 4개 있으니까 4. 2단계는 이거 다 더하면 몇 개예요? 12라고 주어져 있죠. 그죠? 다음과 같다. 자, 그래서 이게 여러분들이 이 점화식을 잘 이해하셔야 돼요. 결국은 이제 뭘 물어보는 거냐. 그지? F100이니까 너를 물어보는 거예요. 얘는 어떤 일이 벌어진 거야? 기존에다가 n에 대한 함수를 더해서 그 다음 거. 뭐가 궁금하다고? n번째 녀석에서 그 다음 추가로 되는 것만 물어봅니다. 전체를 물어본 게 아니라. 이해 가세요? 오케이. 그래. 1단계에서 4개 있죠? 여기 4개 있죠? 여기 4개. 그럼 추가되는 게 누구냐면 얘를 제외한 나머지 성역겹의 개수. 근데 계산할 게 없이 그냥 주어져 있어요. 전체 12개니까 1단계에서 2단계로 넘어올 때 몇 개 추가돼? 8개가 추가됐다는 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8개 많아졌다고요. 아, 그래? 그러면 여기 가만히 보시면 2단계에 3단계 추가되는 거야. 그럼 2단계가 여기 이렇게 들어있죠. 그림이. 그러면 이 밖에 추가된 애들만 따로 더하시면 됩니다. 자, 체크하기를. 자, 이렇게 생긴 거 하나, 둘, 셋, 넷, 5, 6개 될 거고, 이번엔 이렇게 찍지. 가로. 하나, 둘, 셋, 넷, 5, 6. 몇 개? 12개 추가됐어요. 그래서 이렇게 돼서 12개 추가됐다는 걸 이해할 수 있고, 저는 한 번 더 해봤어요. 이렇게 그려갖고 여러분들이 그 개수가 하나 더 했을 때 3개는 보셔야 규칙이 보입니다. 그래서 시간상 보면은, 아, 이 친구들이 어떤 일이 벌어져? 4씩 더해지는 등차 수렴. 그러니까 그 다음 게 16개가 추가될 거예요. 해 보셔야 돼요. 아시겠죠? 자, 해 보시고, 아, 그런 일이 벌어졌다는 걸 이해해 볼 수 있겠습니다. 됐죠? 그럼 좀 써볼까? 2단계 친구는 1단계에 비해서 몇 개 많다고요? 8개 많다고요. 괜찮죠? 3단계 친구는요, 2단계에 비해서 몇 개 늘어났다고? 12개 늘어났다고. 이런 식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 A에 n 플러스 1 이퀄 여기에 AN 더하기 FN인데, 가만히 잘 보면, 그죠? N이니까 n에 대한 함수 말 못하네. 1일 때 8, 2일 때 12. 몇 개씩 더해져 있어? 4개씩 더해지는 등차 수열. 그럼 얘를 어떻게 표현해요? 규칙을 맞추기 위해서 4 곱하기 2라는 걸 이해할 수 있고, 얘는 어떻게 표현해요? 4 곱하기 3이라는 걸 있어. 1일 때 2야, 2일 때 3이야, n일 때는 얼마겠니? 4 곱하기 n일 때는 n 플러스 1이라는 걸 이해해 볼 수 있겠죠. 괜찮아요, 그죠? 2일 때 3. 얘는 고정이잖아요. 전부 다 4가. 그지? 그래서 n일 땐 n 플러스 1. 그래서 fn은 너라는 걸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그냥 막 멍 때리다, 그지? 4의 배수니까 4n을 쓰면, 그지? 아주 코로 잡았, 응? 자, 여기까지. 그래서 f100을 물어봤으니까, f100은 여기다 얼마를 집어넣어? 100 집어넣은 거니까 4 곱하기 100일. 정답은 404가 되겠죠. 자, 3회차 보겠습니다. 자, 상학함수 하나 선정했어요. 우리 민주를 위해서. 자, 그래서 이 녀석이 모든 실수 성립하에, 90 곱하기 1이야. 90도의 배수 공식해서 바꿔줄 거고, 그 다음에 그러면 이제 요 사인이 코사인으로 바뀌겠죠. 그럼 얘도 코사인 바꿔가지고 하나의 문자로 이제 표현한 다음에, 그 다음에 부등식으로서 그래프로서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얘는 90 곱하기 1이에요. 뭘로 변해? 코사인으로 변해요. 그래서 마이너스 5배. 써볼게. 마이너스 5배의 코사인, 그 다음에 x가 될 거고, 몇 사분면? 2사분면이죠. 2사분면에 사인의 부분 플러스니까 그대로 따라갑니다. 그 다음에 사인 제곱인데 이거 1차로 바꿔야 되니까 사인 제곱을 1 마이너스 코사인 제곱 약지로 쓸게요. 이렇게 놓고 마이너스 a 플러스를 가지고 모든 실수에 대해서 얘가 성립함을 들어달래요. 그러면 싹 다 넘겨볼게요. 넘어가면 이렇게 넘어갈 거고, 코사인 제곱에 더하기 5배 코사인에 둘이 넘어갔죠? 정리 좀 하자. 정리하면은 여기가 2 마이너스, 그지? a가 되겠죠. 그냥 이렇게 상수는 내둘게요. 그럼 지금 우리 어떤 일이 벌어진 거야? 코사인 x를, 나 코사인 잘 못 쓰겠지? 코사인 x를 c라고 치환한 거예요. 그러면 점 범위에서는 c는 플러스 마이너스 사이를 왔다리 갔다리 할 거고, 우리 어떻게 판단해? 이 그래프가 이 범위에서 얘보다 위에 있도록만 세팅하면 되겠죠. 괜찮죠? 그럼 이 그래프가 아래로 볼록한 2차 함수고, c가 얼마일 때 묶어주면 마이너스 2분의 5일 때 대칭축을 갖거나. 근데 우리는 저기를 보는 게 아니라 관심 범위는 마이너스 1과 1인 이 범위예요. 그래서 어디랑 어디 사이? 마이너스 1, 요건 마이너스 2.5니까 마이너스는 여기에 있고 1은 여기쯤에 있어서 이 범위에서만 받아라는 소리입니다. 누가 위에 있어요? 너가 위에 있어요. 그러니까 이 그래프가 어떤 상수함수 다 들어있어요. 성립되는 거니까, 그지? 이 범위 내에서 이 그래프가 누구보다 이 상수함보다 얘가 위에 있으면 돼요. 그러면 상수함도 이거 지울 게 필요 없으니까
요렇게 지워버리고, 그러면 요 상수함수가 요렇게 그림이 그려진다면, 즉 2 빼기 2가 그려진다면, 즉 너보다 아래쪽만 있다면 이 범위에서는 이 그래프 항상 위에 있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보면은 일단 마이너스일 때 함수가 필요하네요. 마이너스는 1이고요. 마이너스 그러니까 이 값이 마이너스 4가 됩니다. 함수 값이 마이너스 4예요. 그래서 둘 비교해서 2 빼기 a가 누구보다 마이너스 4보다 얘가 아래쪽에 있으니까 얘가 커야 되는 거고, 같으면 돼요, 안 돼요? 같아도 안 돼요. 됐죠? 같아도 되는구나. 아우, 실수할 뻔했네. 만약 같다고 생각해 볼게. 그럼 다시 그려볼까요? 그려보면 요 그래프가 요렇게 그려지는 겁니다. 이게 마이너스 1일 때인데 이 값이 요렇게 함수 값이 얼마를 가져? 마이너스 4를 가져요. 근데 y는 마이너스 2분의 a니까 둘이 같으면 이렇게 그림이 그려지겠죠? 그럼 이제 우리의 관심사는 얼마일 때? 이 c가 마이너스일 때 판단이야. 근데 어디서 보는 거예요? 자, 얘가. 그러니까 요 그래프가 너보다 위에 있으면 되겠죠? 그죠? 위에 있으면 되는 건데 안 되는구나. 그죠? 왜 그래요? c가 마이너스 1일 때도 이 그래프가 너보다 위에 있어야 되겠죠? 죄송합니다. 같으면 안 되네요. 그죠? 자, 그래서 뭔 생각한 거지? 좋은 거 안 들어가요. 자리 바꿔주면은 6이고, 이렇게 되는 해당 범위를 찾으시면 됩니다. 몇 번이에요? 정답은 5번이 되겠죠. 그래서 죄송합니다. 혼선드려. 자, 볼게요. 4번입니다. 다음 그래프, 코사인 그래프 주어져 놓고요. 이렇게 일과칠 주어져 있고, 그 다음에 어쩌고 쭉 있고요. 자, 세직선 L이랑, 그 다음에 X는 1, 7, X축. 그러니까 요 직사각형 보이시죠? 요 직사각형의 넓이가 6으로 주어져 있어요. 요렇게, 내가 몸을 가렸네. 요렇게 되는 이 직사각형 넓이가 얼마로 주어져 있어? 6이래요. 6이래 6이거든요. 높이가 얼마나? 이 높이가 1이라는 걸 이해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 그래프는 몇 콤마 몇? 7,1을 지나고 여기도 1,1을 지나겠죠. 자, 그랬을 때 A 값 물어봤어요. 자, 우린 뭘 판단할 수 있냐면 주기를 판단할 수 있겠죠.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기 지금 1과 7의 대칭이니까 이 대칭이 더해서 반이니까 4 맞나요? 그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4, 여기까지 8, 주기는 8이 됩니다. 그래서 주기가 8은 코사인 그래프는 2파일 거고, 그 다음에 너의 개수 B 양수란 말 있어요? B 양수하면 있어요. 주기니까 이렇게 표현됩니다. 그래서 B가 얼마라는 걸 이해할 수 있게 돼. 일단 파이는 없애야 되고, 그 다음에 이게 뒤집히면서 올라가는 거니까 4분의 1이라는 걸 이해해 볼 수 있겠죠. 그럼 다시 써볼게요. Y는 A 곱하기 코사인 B가 4분의 파이니까 코사인을 잘 못 쓰겠어. 4분의 1 파이, 4분의 파이라고 쓸게요. 이렇게 생긴 친구가 어느 점을 지나? 1,1이나 7,1을 지나는데 1,1이 낫겠죠, 계산하기. 그지? y가 1이고요. 여기 1 집으면 코사인 45도. 코사인 45도는 루트 2분의 1입니다. 그래서 a 값이 얼마? a 값이 루트 2라는 걸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겠죠. 주관식이네요. 자, 10번 보겠습니다. 그림과 직사각형 ABC의 쇄변. 그래서 AB와 BC와 그지 AC를 가지고 각각 정사각형을 만들었고요. 걔를 물어본 게 아니라 그지 뭐 물어봤어? 육각형 PQ 전체의 넓이를 물어봤네요. 여기까지 했죠? 우리가 알고 있는 넓이가 이 넓이 알죠? 이 넓이도 알죠? 25? 이 넓이도 알죠? 16? 9 알죠? 그럼 여러분이 뭐만 계산하시면 돼요? 얘랑 그 다음에 얘도 알고 있네. 수직이니까. 괜찮죠? 여기 얼마니? 3, 여기 4입니다. 6이 되겠죠? 그 다음에 이 넓이. 그래서 얘랑 얘만 구해서 싹 다 합산하시면 되죠. 그런데 너무나 이쁜 정보들이 주어져 있습니다. 편의상 여기를 알파라고 놓잖아요. 그럼 알파에 대한 정보를 다 알아요. 베타라고 놓으면 베타에 대한 정보 다 알고. 그러면 여기 각도가 몇 도예요? S 원모터 보면은 파이 마이너스 베타라는 걸 이해할 수 있습니다. 왜? 한 바퀴 뺑그릇 360이야? 둘이 더해 180이야? 너네들이 더한 게 180이겠네. 괜찮죠? 그럼 넓이가 잡히겠죠? 이거 3이니까 여기 3일 거고, 너 5니까 너 5가 되겠죠? 그래서 S1의 넓이는 2분의 1 곱하기 변 곱하기 사인 끼인 각인데 90 곱하기 안변의 사인 베타. 이런 식으로 해서 너만 계산하면 되는데, 사인 베타는 여기서 쳐다봤을 때 뭐분의 뭐예요? 너분의 너죠. 5분의 4. 이런 식으로 해서 S1을 구하면 되고, S3도 마찬가지겠죠? 여기가 알파야, 파이 마이너스 알파야, 4랑 5 가지고 알파에 대한 정보를 가지고, 그지? 우리가 넓이를 계산해서 싹 다 합산하시면 됩니다. 그죠?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7번 볼게요. 그리고 사각형에서 AC와 B의 교점을 오라고 하자. 아, 대각선의 교점, 그리고 ODA, OD 이 넓이, 그 다음 OBC 밑에 넓이가 9랑 6이래요. 요렇게, 9랑 16이래요. 자, 그래 놓고, 죄송합니다. 자, 전체 넓이의 최소값 물어봤으니, 얘네들이 25인 걸 알고 있으니까, 너네 둘이 얼마일 때, 최소일 때, 그래서 전체 넓이가 최소가 되겠죠. 근데 우리가, 길이를 세팅할 수밖에 없겠죠. 여기 A, 여기 B. 여기 C, 여기 D라고 놓고 이제 판단해 보셔야 돼요. 어느 각을, 그냥 이 각을 세타라고 놓을까요? 세타라고 놓겠습니다. 됐죠? 그럼 위에 넓이 이제 계산식에 의해서 2분의 1의 변 사인 세타, 그게 9란 소리고, 이 밑에 여기도 세타가 되겠죠? 막국지각이니까 2분의 1의 막국지각. 오랜만에 들어보는 단어 아닙니까? 아니라고? 자, 이렇게 표현이 되겠죠. 그래서 나눠버리면 이게 약분이 되니까 ABCD에 대한 관계식이 잡히겠죠. 그죠? 한번 나눠서 일단 관계식 필요하면 써보겠습니다. 나눠주면 찍찍 약분, 찍찍 약분. 그러면 크로스를 곱하면 16AB라는 친구는 9CD라는 관계식을 우리가 잡아놓을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전체 넓이의 최소값이니까 이 넓이는 얼마예요? 25니까 우리는 요거랑 요거 두 개만 계산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요 넓이는 얼마냐면 2분의 1에 AD 사인 파이 마이너스 세타인데 역시 마찬가지로 사인 세타로 표현되겠죠. 사인 세타일 거고, 그 다음에 이 넓이도 좀 이따 쓸 거예요. 2분의 1 변 CD, 그 다음에 사인 세타 이렇게 표현되겠죠. 그래서 이 넓이가 최소일 때 거기에 25를 더해서 전체 최소값의 넓이를 잡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 관계식은 얘 알고 있거든. 얘. 얘를 어떻게 쓸지를 좀 고민을 좀 해볼게요. 볼게요. 제가 계산 잘못해가지고, 그지? 어디니? 저 AD고, 요 넓이는 BC가 되겠죠? 죄송합니다. BC인데, 무슨 생각하면 쓰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죄송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녀석의 최소값을 걸어갈 거예요. 그러면, 이게 A, B, C이 지금 결정되지 않았잖아. 그지? 근데 얘도 지금 결정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요 사인 세타를 길이로 바꿔볼게요. 얘를 써도 되는데, 우리는 아무래도 A, B가 익숙하겠죠. 그래서 이 친구에 의해서 사인 세타가 어떻게 표현돼요? 2 곱하고 AB 나눠주면 AB분의 18이라는 걸 이해할 수 있어서 얘를 여기다 툭 집어넣을 거예요. 됐죠? 집어넣고, 지울게요. 집어넣고 다시 한번 써보겠습니다. 그러면 사인 세타는 없어지고, 그 다음에 또 길이도 이렇게 판단할 수 있겠죠. 자, 정리해 볼게요. 너랑 곱해서 앞에 9가 떨어지고요. 나눠주겠습니다. 나눠주면 B분의 D 더하기 요거 또 B 약분되니까 얼마예요? A분의 C가 되겠죠? 그래서 결국은 이 친구라는 걸 이해할 수 있습니다. 누가? 요 두 개가. 야랑 야가. 자, 그래서 이 친구에서 가만히 봤더니 우리는 이제 이 조건을 이용해야 되죠? 이용되니까 ABCD 모두 양수니까 뭘 떠올려? 산술기하를 떠올리죠. 왜? 너네끼리 곱한 게 AB고 너네 곱한 게 그지? CD니까 이 조건식을 이용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고민의 끝에서. 그지? 그럼 같아요. 2배에 얘네끼리 곱하면 얼마라고? AB분의 그 다음에 CD라는 걸 이해할 수 있습니다. 아, 이 친구가 최소값이 너라는 걸 이해했어요. 그러면 얘가 지금 어떤 일이 벌어져? AB분의 CD야? 이거 나눠주면 되겠죠? 나눠주면 A분의 CD는 나눠주면 9분의 16이네요. 이 루트 9분의 16이니까 얘가 얼마니? 3분의 4가 됩니다. 그래서 2가 곱해지면 얘는 얼마야? 최소값은 몇 쓸까요? 최소값은 2가 곱해지니까 3분의 8이 될 거고, 거기에 9가 곱해지는 거니까 3이 곱해져서 3, 8에 24가 되겠죠. 그래서 이 두 개의 최소값이 24가 나와요. 누가? 이 두 개가. 그럼 너희 더하면 25를 더하면 정답은 45겠죠. 49겠죠. 응? 25? 자리가 없나? 이렇게 그지? 더하면 정답은 49가 정답이네요. 5번에 있네요. 그죠? 자, 보겠습니다. 22번이에요. 그죠? A1, 2, 첫 번째, 두 번째 항 주어져 놓고, 점화식 그래 놓고, 1 집어넣으면 A3, A6, A9. 그런 게 몇 개? 30개를 더 되는 소리인데, 여러분들이 이 점화식 혹시 형태 알고 있나요? 그죠? 그지? 모르죠? 모르면 어떻게 해?
몇 개 집어넣어서 꼭 규칙을 찾으시면 됩니다. 모르는 건 어쩔 수 없어요. 그죠? 만약에 등차 수열 이렇게 돼 있고 이거 가려져 놓고 이렇게 제곱이 주어져 있어요. 그 무슨 수열이야? 등비 수열이겠죠. 그때는 등비 수열을 풀면 됩니다. 이해 가시죠? 그게 아닌 우리가 등차 등비가 아닌 녀석은 하나씩 집어넣어서 꼭 규칙을 보셔야 돼요. 그러면 저 상태로 보는 것보다는 이제 1을 넘겨서 이게 나을 것 같아요. a의 n 플러스 1은 an 곱하기 a의 n 플러스 2 해서 이렇게 써주는 게 이제 얘에 대한 직관성이 좀 더 뛰어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다시 써볼까? an 그리고 an 플러스 1 a의 n 플러스 2 물론 하나씩 집어넣으시면 돼요. 너가 누구라고? 너네끼리 곱한 거 하나 뺀 거라고. 다시 뭐라고? 너는 누구라고? 너네끼리 곱한 거를 하나 뺀 거라고요. 여기까지 했지, 그지? 자, 그래서 이제 A1서부터 쭉 한번 배열해 볼게요. A1, A2, A3, A4, A6, A7, A8. 이만큼만 써볼게요. 자, 일단 보겠습니다. 뭐라고? A1은 얼마니? 1, A2는 3. 그 다음, 가운데 친구가 누구라고요? 양 사이드. 너네끼리 곱한 거 하나 뺀 거라고. 그죠? 너가. 그럼 너네들이 곱한 건 4겠죠? 아, 그래? 그럼 우리 이렇게 생각하자, 그지? 아, 이 식이 또 나을 것 같기도 하네요. 그죠? 양 사이드 곱한 건 가운데 하나 더한 거. 가운데 하나 더하면 4니까 이렇게 4로 표현 됩니다. 다시, 가운데 하나 더하면 5니까 이렇게 곱한 게 5가 돼야 돼요. 3분의 5라는 걸 이해할 수 있겠죠? 잘 따라하고 있죠? 그러면 가운데 1 더하면 3분의 8이니까 이 곱해 3분의 8이니까 여기는 3분의 2로 표현되겠죠. 다음, 그 다음 얘입니다. 여기 하나 더하면 3분의 5니까 이렇게 곱한 게 3분의 5면 1로 표현되겠죠. 하나 더, 하나 더한 게 2니까 둘이 곱한 게 2가 돼야 되면 3이 되겠죠. 그만해도 되겠죠. 그죠? 왜? 1, 3부터 우리가 계속 2지까지 해온 거니까. 아, 그래서 AN이라는 수열은 주기가 5라는 걸 이해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뭘 물어본 거냐면 얘가 좀 사악하게도 이제 30개 더한 게 아니라 A3, A6, A9 세 번째 항들만 따로 더해 달래요. 그러면 1 집어넣으면 3. A3는 4가 되겠죠. 그 다음에 2 집어넣으면 A6이니까 너가 더해집니다. 이상하네. 그죠? 야, 정신 안 차리니? 죄송해요. 4, 5. 그 다음 6, 7. 얘가 아니겠죠? 그래서 여섯 번째는 너부터 2개 건너서 너라는 걸 이해하시켜. 죄송합니다. 자, 그 다음에 쭉 몇 개 써볼게요. 써보면 1, 3, 그 다음에 4, 그 다음에 3분의 5, 그 다음에 3분의 2. 또 이런 식으로 해서 또 커팅이 되고 쭉 5개씩 배열되겠죠. 그래서 너니까 2개 건너 너. 3분의 5. 3분의 여기도 있죠? 여기 있으니까 2개 건너 넣어. 3. 규칙이 안 보여? 3이야. 2개 건너 넣어. 3분의 2. 3분의 2 여기 있죠? 2개 건너 넣어. 나왔네. 그지?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게 왜 그래요? 이 수열은 5개씩 주기를 띄고 우리는 세 번째 항은 보는 거니까 3과 5의 최종 공부의 수인 15가 한 사이클한 얘기예요. 딱 15개잖아, 이게. 3, 5, 3, 6, 9, 12, 15.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계속 반복 연설이죠. 이런 걸 몇 개를 더하래? 30개를 더하래. 그러면 이런 애들은 개수만 보는 거니까 5개가 몇 묶음 있어요? 이렇게 6묶음이 있겠죠. 여기까지 했죠? 자, 계산. 5. 계산까지 해볼게요. 5니까 8. 8에다가 에 더하기 너가 3분의 7이 되겠죠. 자, 계산해 봅니다. 그러면 6, 8에 48에 6 곱하면 14인가요? 정답은 62가 정답이겠죠. 몇 번이에요? 1번이 정답이네요. 자, 23번입니다. 얘도 별표 하나 주세요. 자, 볼게요. 그래서 첫 번째 항 1이고 두 번째 항이 4인 수열에 대해서 25번째 항 물어봤고, 모든 자연수에 대해서 항이 많으면 그 수가 더 크다는 걸 이해할 수 있으니까 수가 점점 커지는 상태에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이상의 자연수에서 이 녀석의 점화식을 해석할 수 있나라는 문제인데, 잘 보시면 이 친구는 1항서부터 n 플러스 1까지 합이고 1항서부터 n 빼기 1까지 그치, 합을 뺀 거예요. 그럼 뭐가 남아요? 저 뒤에 꽁다리에 2개가 남겠죠. 걔가 누구야? an이랑 더하기 an 플러스 이렇게 2개 남지 않겠어요? 괜찮죠? 1항서부터 n 플러스 쭉 더한 거에다가 1항서부터 n-1까지 얘가 빼버렸으니까
그 녀석이 얼마니? 완전 제곱이 될 거고, 그 다음에 요것도 넘겨줄게요. 마이너스 4배의 an 플러스. 그래서 뭐 저는 이제 많이 풀어봤으니까 이런 모양 형태가 어떻게 되는 거 알고 있지만 여러분들은 좀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정리해보면 앞에 거 제곱, 뒤에 거 제곱, 둘 곱한 거의 2배. 너랑 계산해. 부호가 가운데가 마이너스 2배의 an 플러스로 바뀌겠죠. 그럼 요거 인수배 되는 거 보이세요? 그죠? 인수배 되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 다시 써주면 a의 n 플러스 1에 마이너스 an에 이렇게 표현된다는 걸 우리가 이해해 볼 수 있겠습니다. 괜찮죠? 이 정도는. 자, 그랬을 때 이 녀석의 제곱이 16이니까 너는 얼마니? 4이거나 또는 마이너스 4인데 수는 점점 커진다며. 그럼 이거 빼버리면 양수니까 4라는 걸 이해할 수 있고, 아, 이 수열이 등차 수렴을 밝히는 순간입니다. 그죠? 공차가 얼마니? 공차가 4란 얘기죠. 자, 볼게요. 제가 실수할 뻔했네. 그죠? 공차가 4인 수련인데 이 녀석에 대해서 뭘 성립해야 돼? 이 이상의 자연수를 성립하는 것. 이 이상. 그러니까 이게 두 번째 이상부터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거기부터 공차가 4짜리네요. 그러면 첫 번째는 얼마니? A1은 1로 결정돼 있고, 그 다음에 A2가 4로 결정돼 있으니 여기부터 성립되는 애들만 공차가 4란 소리죠. 얘는 공차가 3일 테니까. 이해감? 이런 고정. 그러면 여기 공차가 4니까 세 번째 항은 얼마예요? 세 번째 항은 이렇게 8이라는 걸 이해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일반항을 잡으면 어떻게 잡아야 돼요? A에는, 그죠? 얘가 4 곱하기 1, 얘는 4 곱하기 2. 여기서 하나 적죠? 그래서 A에는 4 곱하기 m-1이라는 걸 이해할 수 있고, N은 2 이상이 될 거고, 그러면 첫 번째 항은 얼마니? 첫 번째 항은 1이었나요? 1 맞지, 그지? 이렇게 세팅하셔야 됩니다. 조금 어렵죠? 자, 문제 뭐 물어봤어? A 25. 여기 25 집어넣으면 되겠죠? 성립하는 거니까. 25 집어넣으면 24니까 정답은 96이 정답이 됩니다. 정답은 3번에 있네요. 자, 25 보겠습니다. 자, 수학적 기납법이 좀 많이 어려웠을 거예요. 이제 평가원 기출문제고, 자, 주어져 있고요. 점화식 주어져 있고, 얘를 만족하는 모든 자연수에 대해서 AN이 이런 형태로 표현되어 있어요. 이렇게 더해져 있고, 여긴 역수로 더해져 있고, 이가 수학적 기납법으로 증명한 것이다. 빈칸 넣기인데 좀 많이 글씨가 작죠? 일단 좀 따라가 보겠습니다. AK는 1부터 K까지 역수들의 합, 곱한 상태이고요. 기억에서 물어봤죠. 기억은 요식이 되겠죠. 양변을 좀 K를 집어넣은 거예요. K를 집어넣고 양변에 K 플러스 2를 곱해줍니다. K 플러스 2 곱해주면 다시 써볼게요. 자리가 없으니까 A에 이 정도? 이 정도면 되겠네요. 그지? A에 K 플러스 1, A에 K 플러스 1은 자, 이만큼 곱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N분의 K가 되겠죠, 전부 다. K분의, 여기는 K 플러스 2 표현될 거고, 그 다음에 여기가 AK가 되겠죠? 여기가 AK가 될 거고, 더하기, 그 다음에 양변에 K 플러스를 곱하니까 2분의 K 플러스, 여기서 이제 출발하는 거예요. 여기까지 했죠? 그래서 가에 들어갈 말은 우리가 너라는 걸 이해해 볼 수 있겠습니다. 됐지? 그 다음에 가가 이렇게 놓고, 가 주어져 놓고, AK가 얘들아, 얘네 곱한 거잖아. 그래서 AK를 이 두 개 여기다 집어넣은 거예요. 그래서 자리가 없네요. 이거 조금 이제 빼가지고 제가 그냥 풀이해 드릴게요. 빈칸 넣으면 너무 어려우니까 제가 해드릴게요. 그래서 AK가 어떻게 표현되어 있어요? AK가 1 더하기 2 더하기 여기 K까지 더해져 있고, 파란색 지금 쓰고 있는 게 AK예요. 이렇게 역수로 표현되어 있는 게 AK가 될 거고, 그 다음 뒤에 누가 있어? 뒤에 2분의 K 플러스 2가 있다는 소리죠. 그래서 이 친구가 AK니까 우리는 AK 플러스, 이걸 싹 다 계산한 결과치가 어떻게 표현돼야 돼? 여기 AK니까 1부터 K 플러스까지 합 곱하기 1 더하기 2분의 1 더하기 K 플러스 1분의 1, 그렇게 둘이 곱해진 형태로 유도를 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 놓고 쭉 주어져 있으니까 갑자기 얘가 나로 변했죠. 나로 변했는데 요식이랑 똑같다는 얘기죠. 그죠? 요건 똑같아요. 요거 똑같고요. 결국 너네들이 계산 결과치가 나에 들어갈 말인데, 우리 이 친구를 뭐라고 알고 있어요? 2분의 K까지 합이니까 시그마 있으면 K 플러스 1인 걸 이해할 수 있고, 곱하기 여기는 K에 그 다음에 K 플러스 이게 표현될 거니까 찍찍 약분돼서 나에 들어갈 말은 어떤 일이 벌어진 거예요? 2분의 K 플러스 1, K 플러스 2라는 걸 이해할 수 있고, 얘가 이렇게 돼서
됐죠? 이 친구들이 곱해져 있겠죠? 그래서 1, 요거 1 더하기 2분의 1 더하기, 그래서 요게 K분의 1 이렇게 표현될 거고, 그리고 얘가 뒤로 빠져 있습니다. 여기까지 있죠? 나에 들어가면 얘예요. 얘인데, 여기서부터 식을 좀 유도할 건데, 잘 보시면 얘는 1부터 K 플러스 1까지 합입니다. 다시 1부터 K 플러스 1가 합이라고. 뭐라고? K는 1부터 K 플러스 1, K 플러스 1까지 합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쓰시면 되겠죠. 여기 n이었을까? n, 여기도 n, 얘. 이해했죠? 2분의 K 플러스 1, K 플러스 2 이렇게 표현됩니다. 얘가 뭘 의미해? 1 더하기 2 더하기 3 더하기 K 플러스 1. 그래서 이 친구가 정확히 K일 때와 1부터 K 플러스 1까지 정확히 왼쪽이 맞아 떨어져요. 그러면 너네들이 정리한 값이 어떻게 돼야 돼? 1부터 K 더하기 1분의 1로 표현되겠죠. 발음이 좀 많이 어렵네요. 자, 근데 여기서 어떤 장난을 쳐야 되냐면, 이 뒤에 꽁무니를 없애야 됩니다. AK가 이런 두 녀석의 고백골이면 AK 플러스 1도 두 녀석의 고백골로 표현돼요. 얘가 남아있잖아요. 근데 가만히 보면, 그죠? 얘네들이 계산해줘. 이 꽁무니가 없어지겠죠? 그러면 어떻게? 여기서부터 K 플러스 1이야? 그럼 여기다 똑같이 맞춰주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안 보이려나? 볼게요. 얘 쓸게요. 2분의 K 플러스 2가 있어요. 카메라 가릴까봐. 그래서 이거 좀 지우고, 여기다 얼마를 곱해요? K 플러스를 곱해주고, 분자에도 K 플러스를 곱해주는 이런 작업을 한 겁니다. 여기까지 했죠? 그러면 이렇게 한 덩어리고 왼쪽에, 그 다음에 이렇게 한 덩어리가 더해져 있는 거예요. 여기까지 했죠? 그럼 공통인수가 얘랑 얘인 거 이해가세요? 얘랑 얘인 거 괜찮아요? 얘가 공통인수입니다. 그럼 밖으로 묶어주면 얘가 2분의 K 플러스 1, K 플러스 2잖아요? 걔가 얼마라고? 1 더하기 어디까지 합이라고요? K 더하기 K 플러스 1까지 합이 이 보라색으로 체크한 얘입니다. 여기까지 했죠? 요거 두 개를 묶어주면 뒤에서 너랑 정확히 너가 남겠죠. 이런 식으로 문제를 만들 수 있는구나 라는 걸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괜찮아요? 조금 어려웠죠? 자, 이런 식으로 해서 K일 때 K까지 합이야, K 플러스 1일 때 K 플러스 2까지 합이 표현되어 있는 거니까 빈칸 넣기. 제가 뭐만 잡아드리면 돼요? 얘만 잡으면 됩니까? 다는 얘겠죠. 근데 다는 그냥 눈에 보이지 않아요? 얘가 K일 때 K 플러스, 여기 K 플러스 1분의 다는 보이는데 아마 나가 좀 어렵지 않았나 싶어요. 그죠? 이런 것들은 저 빈칸 넣기 무시하고 그냥 여러분이 쭉 정리해 보세요. 정리해 보시고 나중에 빈칸 넣기 푸는 게 조금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싶어요. 자, 4회차 보겠습니다. 자, 9번인데요. AB 길이 주어져 있고요. 그런 상태에서 C가 90도, 삼각형 ABC가 있다. 문제 뭐라 그랬어? AC랑 AD랑 같대요. 사인 B 물어봤고, 그지? 이거 물어봤어요. AC랑 AD랑 같으니까 편의상 여기를 AC랑 AD 이렇게 A라고 놓을게요. 됐죠? 그래 놓고 CD의 길이, 요 길이가 AC랑 BC랑 곱한 거래요. BC를 모르니까 B라고 놓으면 CD의 길이가 이렇게 AB라는 걸 이해해 볼 수 있겠죠. 자, 그랬을 때 이 길이 하나랑 뗄랭 주어져 놓고 문제 뭐 사인 B 요 각에 대한 정보를 물어봤는데, 일단 이게 보면 요거 가지고 코사인 법칙 쓰기엔 좀 무리가 있겠죠. 얘도 마찬가지고, 그지? 그래서 일단 여기 AB가 얘랑 얘랑 곱한 거니까 요 도형 가지고 너에 대한 정보만 알면, 요 친구에 대한 정보만 안다면 90이니까 이 녀석에 대한 정보도 구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됐죠? 자, 그래서 잘 볼 건데 요 도형 가지고 변이 주어져 있으니까 코사인을 쓸 거예요. 편의상 알파라고 세팅하겠습니다. 코사인 알파는 어떻게 표현돼요? 제곱 A 제곱 또 제곱, 그죠? 두 배 변 제곱해서 올리죠. 제곱해서 올리고 마이너스 너의 제곱 이렇게 표현되겠죠. 그러면 A 제곱이 약분이 되네요. 고맙게도 2분의 요거 2제곱이니까 A제곱 약분하면 2가 될 거고, A제곱 약분하면 이렇게 됐다는 걸 우리가 이해해 볼 수 있습니다. 얘는 누구라고요? 코사인이라고요. 코사인은 뭘로 표현돼? B로 표현돼 있죠. 자, 그 다음에
또 뭘 볼 수 있어요? 여기서 쳐다보면 우리가 코사인 알파를 구할 수 있겠죠. 코사인 알파는 널 이용해야 되니까 너분의 너입니다. 그지? 뭐라고 코사인 알파는? 뭐분의 뭐라고? 제분의 제. 루트 15분의 3 역수가 돼서 올라가고 그 다음 A 이렇게 표현이 되겠죠. 여기까지 했어? 그래서 이 관계식 우리가 얻어냈어요. 변의 길이만 알면 그지? 뭐 사인, 코사인 다 구할 수 있을 테니까. 하나 더 필요하죠. 변의 AB니까. 그 다음 뭘 쓰면 돼? 그냥 피타고라스 쓰시면 되겠죠. 여기까지 얘가 너의 제곱 9분의 15는 A 제곱 더하기 B의 제곱 해서 지우면 너네 둘이 연립해서 계산 과정 A값 B값 구해가지고 사인값 구하는 건 생각하겠습니다. 괜찮죠? 이 정도는? 자, 14번 볼게요. 이런 형태는 여러분 이제 조금 처음 볼 것 같아서 한 문제를 선정했습니다. 일단은 저 일반항 자리에 그치, AK가 아닌 이렇게 좀 거지같이 덕지덕지 붙어 있어요. 그래서 이 녀석은 치환을 통해서 보면은 굉장히 좀 쉬워집니다. BK라고 놓을게요. 그럼 다시 쓰면 시그마 K는 1부터 어디까지 N까지 이렇게 표현된 친구예요. B1 넣고 B2 넣고 Bn 넣으니까 얘를 우리가 뭐라고 얘기해? SN이라고 약속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뭘 구해봐야 돼? BK만 정확히 알면 AK를 구할 수 있고 AK를 구할 수 있으면 그지? 요거 넣어서 구하는 건 1도 아니겠죠. 그런데 이 친구가 SN 약속했잖아요. 우린 뭘 구해야 돼? BN을 구해야 되겠죠. BN은 이제 어디에서? SN에서 N항까지 합해서 Sn-1항까지 뺀 거고 N은 2 이상이라는 걸 이해해 볼 수가 있겠죠. 괜찮아요? 그죠? 그러니까 결국 B1부터 Bn까지 합을 SN 약속해서 Bn만 구하면 이거 N으로 바꿔놓으면 되니까 AN도 결정할 수 있거나 그런 얘기죠. 얘가 뭐라? 얘가 SN이에요. 얘가. 이해가시죠? 자, 계산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추워. 에어컨 꺼야 되겠네. 자, SN이 얼마예요? 3n의 제곱 더하기 11n이 될 거고 마이너스 n-1이니까 3배에 n 대신에 n-만 집어넣으면 되겠죠. 그 시간 뭐 이래? 그 다음에 더하기 11에 n-1 이렇게 표현이 되겠죠. 자, 정리해 볼게요. 너만 정리합니다. 3n의 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6n이니까 플러스 5n인가요? 플러스 5n의 3에서 11을 빼면 마이너스 8로 표현되겠죠. 해서 정리해주면 자, 정리 3n의 제곱은 없어지는 거고 그 다음에 11에서 5n 빼면 얼마니? 6n인가요? 6n 플러스 8이 되겠죠. 그런데 이렇게 구한 B에는 어디서부터? 두 번째부터 성립한다고요. 그러면 A, 그치? B1은 얼마야? B1은 여기다 SN이니까 1 집어넣은 거 얼마니? 14인가요? 여기 1 집어넣으면 14네요. 이 B에는 첫 번째부터 성립이 되는 거고 그럼 이 BN 대신에 이제 뭐를 알고 있어? BN 넣으니까 AN 분의 K 대신 N 집어넣은 6n-4라는 걸 이용해서 BN을 매개로 해서 이렇게 잡아줍니다. 그러면 AN이란 친구는 어떤 일이 벌어지는 거야? 너 곱하고 너를 나눠주는 거니까 그지? 6n 플러스 8분의 글씨가 엉망이네요. 6n 빼기 4 이렇게 표현된다는 걸 이해해 볼 수 있고 양변에 뭐로 나눠줘? 2로 나눠주면 얼마예요? 3n 플러스 4분의 2로 나눠주면 3n 마이너스 2가 일반은 2였으니까 여기다 2 넣고 그 다음 4 넣고 6 넣고 쭉 나열한 다음에 찍찍 약분하면 값이 나오겠죠. 그죠? 생략하겠습니다. 자, 10번 볼게요. 자, 방정식에 대해서 서로 다른 세실을 갖는다. 세실근을 적당한 순으로 나열하면 등비수가 이룬대요. 자, 그러면 이 친구의 근이 고맙게도 인수분해 돼 있어 마이너스 1이고요. 너의 근을 뭔지 모르니까 알파, 베타로 세팅하면 알파 플러스 베타는 근각에서 의해서 마이너스 27분의 a라는 걸 이해할 수 있고 두 분의 곱은 얼마니? 마이너스 27분의 1이라는 걸 이해해 볼 수 있겠죠. 마이너스 맞죠? 자, 보겠습니다. 자, 그럼 봐봐. 저 세 개를 적당한 순으로 등비수를 나타낸대요. 그러면 우리가 마이너스를 알고 있으니까 얘 관점에서 생각해 보자고요. 그러면 어쨌든 저 세 수를 배열하면 되는데 마이너스는 어디 있어요? 양 끝에 있거나 가운데 있거나 둘 중에 하나겠죠. 이해가지? 왼쪽에도 오른쪽에도 큰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는 등비중앙으로 풀 거니까 가운데 끝에 끌이 곱한 거는 가운데 제곱 같아요. 그래서 마이너스 1은 첫 번째 어디 있는 경우? 양 사이드에 있는 경우를 고민해 볼 거예요. 너 아니면 너인 경우 같은 경우예요. 자, 두 번째는 이렇게 있고 마이너스 1 있고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 해석하면 될 것 같은데요. 자, 그러면 만약에 너로 해볼게요. 너로 가면 알파 베타가 이렇게 있거나 이렇게 있다고 쳐볼게요. 뭐가 큰지는 세팅 할 필요 없을 것 같아요. 자, 어쨌거나 두 녀석 근 중에 하나를 가운데 끼워 놓으면 가운데의 제곱은
어떤 일이 벌어져요? 둘이 곱하면 같아요. 이런 일이 벌어지겠죠. 여기까지 했어요? 그러면 우리가 알파, 베타가 너인 걸 알고 있으니까 양변에 얼마를 곱해? 양변에 베타를 곱할까요? 양변에 알파를 곱해볼게요. 양변에 알파를 곱하면 알파의 세제곱은 마이너스 알파 베타겠죠? 여기에 부호 반대입니다. 그러면 27분의 1이라는 걸 이해할 수 있고, 그럼 알파가 얼마로 결정돼요? 알파는 3분의 1로 결정됩니다. 알파가 3분의 1이면 여기 나눠주면 써볼게요. 3분의 1 베타란 친구는 얼마니? 마이너스 9분의 1이니까, 그치? 베타랑 3 곱하면 마이너스 9분의 1이라는 걸 이해해 볼 수 있습니다. 모순이 있나요? 그러면 알파가 3분의 1. 상관없죠? 너가 3분의 1? 넌 얼마야? 너는 마이너스 3분의 1 곱하면 마이너스 9분의 1. 정확히 맞아 떨어지죠? 여기까지 했지? 그래서 1번은 가능. 죄송합니다. 뭘 물어봤다고요? A 제곱값. 그럼 알파 베타 아니까 A는 너랑 걸려있죠. 그래서 둘이 더한 거 더해놓고, 그지? 뭐 27 곱해가지고 A값 계산하면 됩니다. 자, 저는 얘만 확인해 드릴게요. 자, 그러면 얘가 A인 경우에는 알파, 베타가 사이드에 있다고 쳐볼게요. 그러면 가운데 제곱한 거는 양 사이드에 곱한 것과 같아요. 근데 곱한 건 우리가 알고 있거든. 마이너스 2분, 그치? 성립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1번 같은 케이스가 처음에 딱 풀었는데 운 좋게도 맞아 떨어졌겠죠. 아이고, 몇 개 물었네. 그래서 결국은 알고 있는 거, 모르는 거 말고 알고 있는 걸로, 그지? 기준을 잡아가지고 좀 고민해 보시면 여러분 좀 잘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죠? 자, 그래서 오늘 제가 준비한 강의 여기까지고요. 좀 길었죠, 그죠? 좀 1, 2, 3, 4가 좀 중요한 게 많고 처음이기도 한데 반복하시면 되고요. 뒤로 갈수록 이런 내용들이 자꾸 재탕이 되는 거니까 자꾸 연습해 가지고 좀 시험 보기 전까지는 꼭 잘 걸로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그죠? 수고 많으셨습니다.